현재 일본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원인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급속한 노령화를 꼽습니다. 전 인구의 20%, 5명 중 1명이 70세 이상인 노령층의 나라. 물론 이것도 큰 문제지만 단지 그것뿐일까요? 여기 다른 수치들이 있습니다. 매년 어린이 20명 중 1명은 이지메를 당하고 수십만 건에 달하는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어린이 빈곤율은 15%를 넘어서죠. 100만 명이 넘는 히키코모리에 대해 젊은 층 10명 중 6명은 자신도 그러한 성향이 있다고 대답하고 40%의 젊은이는 자신에게 미래가 없다고 여긴다고 하죠. 이들은 소비를 하지 않고 데이트를 하지 않으며 이전 세대와 비교를 해보거나 세계적 기준에서 보면 성경험 비율도 무척 낮습니다. 그럼 일본이 겪고 있는 다양한 아픈 일본은 어느 것들이 있을까요? 무라하치보는 마을 전체가 특정 구성원이나 가족들을 따돌리는 방식으로 징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이들을 제지하기 위한 마을 공동체의 공동절교 행위라 보통 정의하는데 이들은 한 가족 전체를 투명인간 취급하죠. 결혼식, 출산, 제사 등 교류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인사조차 전혀 하지 않았죠. 다만 2가지 경우에는 무라하치부에서 제외되었죠. 사람이 죽었을 때와 불이 났을 때입니다. 죽은 사람을 방치하면 시신이 부패하면서 냄새가 날 뿐만 아니라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불은 다른 집에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을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공동 이짐의 행위를 멈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영주와 무사, 농민 등 계급 질서가 뚜렷했던 일본의 봉건적 사회 구조에서 마을의 질서를 깨트리는 자에 대한 처벌은 대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유력자에 의해 결정되었죠. 결국 일종의 통치 수단으로 무라하치부를 이용해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점차 어린 학생들에게도 전파되어 집단 따돌림, 이지메가 생겨났죠. 일본 정부가 2018년도 학교 내 집단 따돌림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정식으로 인정된 이지메 건수만 54만 3,933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평택이나 의정부시 전체에 인구와 맞먹는 숫자의 학생이 이지메를 당했다고 볼 수 있죠. 이지메를 당하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전체 이지메의 비율 중 초등학생이 78%나 차지해 전체 초등학생 인구 중 20명 중 1명꼴이 이지메를 당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는 어려서의 트라우마가 그 세대가 어른이 된 후대의 사회 문제로 이어져 이지메의 피해자로서 또는 가해자로서 초등학교를 보낸 일본의 어린이들이 성장 몇십 년 후 일본 사회에 문제로 생길 가능성이 높죠. (2018년) 일본의 한 주간지는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라 불리는 재무성 최고 관료인 사무차관의 성희롱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녹음 내용에 담긴 후쿠다 주니치 사무차관의 목소리, 여 기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 등에서 남자친구가 있느냐, 키스를 해도 되냐, 호텔로 가자, 가슴을 만져도 되냐 등의 노골적인 발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를 녹음한 TV 아사히의 여 기자는 녹음 내용의 일부를 주간지로 넘겼고 이를 통해 결국 최고 관리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난의 화살은 해당 여 기자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당하고 2차 피해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 도쿄 도지사는 기자로서의 긍지가 없는 것인가 라고 공개 비판했고 유명 작가는 일종의 꽃뱀이라고 했다고 전해지죠. 수많은 여론의 파장이 생기자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무회의격인 가의를 열고 성희롱이라는 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망발을 했습니다. 성폭력과 보도 대화 모임이라는 언론 매체 여성 종사자 1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성적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비율이 95%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란도셀은 배낭을 뜻하는 네덜란드어 란셀에서 나왔죠. 처음부터 초등학생들이 매지 않았고 왕족이 다니던 고급 초등학교였던 가쿠슈인 초등학교가 1885년 창립될 당시 교육의 장은 평등해야 한다 라는 이념을 도입해 마차나 인력거에 등교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학생들이 책과 준비물 등을 넣어 가지고 다닐 가방이 필요한 데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887년 왕세자가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했을 때 당시 수상이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축하의 의미로 군 장교용 배낭과 닮은 란도셀을 선물한 것이 계기가 되어 점차 알려지게 되었죠. 처음에는 부유층 자녀들만이 사용했지만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이제 일본의 모든 초등학생들은 입학에 맞춰 란도셀을 구입해 사용하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가방의 가격이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경우가 많아 가방 구매를 하기 힘든 가정을 위해 국가에서 입학 보조금으로 최대 40만 원가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방의 평균 무게는 8kg 정도로 그 안에 물병이나 책, 실내화 등을 집어넣으면 더욱더 무거워져 초등학생 몸무게의 20% 이상을 넘을 정도로 건강을 해친다는 우려가 있죠. 과거 이토 히로부미가 군용 배낭을 번떠 만든 무거운 가방을 짊어지고 알게 모르게 동조 압력을 받는 일본 아이들은 사회에서 만나는 일본 사회에 암묵적인 룰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2019년 6월) 70대의 일본 농림수산성 전 차관의 자택에서 40대의 아들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경찰서에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아들을 죽였습니다. 라고 진술했죠. 그의 아들은 학교에서 이지매를 당해 학교에 등교하지 못했고 집안에서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추후 남들에게 폐, 즉 신뢰를 범하기 전에 죽였다고 합니다. 메이와쿠라 불리는 일본의 신뢰를 범하지 않는 문화는 일본의 사회에서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엄청난 영향을 끼치죠. 집단을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것이 메이와쿠의 정신세계입니다. 메이와쿠라 불리는 개인의식이 사회 전체적으로 적용된 집단의식은 우생보호법을 낳았죠. 이것은 사실 독일 나치들이 1933년 유전병을 지닐 사람들을 강제로 불임수술을 해 후대에 건강한 아이를 낳게 만든다는 법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의지가 아닌 삼자가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오직 유대인만을 시행했으며 인종 말살 정책으로 진행된 것이 일본의 우생보호법으로 전해졌습니다. 불량 자손 출생 방지라는 목적을 내걸고 유전성 질환이나 지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강제 불임수술을 시행했죠. 의사가 대상자를 진단한 뒤 불임수술의 필요성을 판단한 후 각 지방단체에 설치된 심의위에 신청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장애 종류에 따라 가족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었지만 심의위에 적합한 적만 나오면 본인의 동의조차 필요 없는 말 그대로 강제 불임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미야기 현의 경우를 보면 1963년부터 1981년 사이에 태어난 남녀 859명에게 불임수술이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가 미성년자였죠. 가장 어린 대상으로는 9살 소녀 2명과 10살 소녀 1명이 불임수술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법이 제정된 이유는 전쟁의 패배로 좁아진 영토와 식량 부족으로 인해 인구의 증가를 막기 위해 전체 국민을 살리기 위해 가장 약한 사회적 약자의 제지로 시작되었죠.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일본은 작은 것을 희생시키고 집단의식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JK는 여고생을 뜻하는 일본어 조시코세이의 일본어 약어입니다. 2011년 도쿄의 아키하바라 중심으로 여고생 교복을 입은 저번이 간단한 마사지 형태가 점점 퍼져나가 여고생을 흉내내는 영업이 진짜 여고생을 데려다가 영업하는 JK 비즈니스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고생에게 교복이나 수영복을 입혀놓고 둘만의 공간에서 사진을 찍거나 유사 성행이나 속옷을 보여주는 등의 퇴폐적인 문화가 존재하죠.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행위 등의 포르노몰이 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며 약자를 향한 폭력으로 분출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자를 성적 대상으로도 표출되는 저급 문화입니다. 그 외에도 앞서 말한 대로 초고령화 사회의 취업난으로 인한 은둔형 외톨이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와 시골의 인구 차이로 인해 점차 빈집이 늘어나고 있어 교도소에서 탈출한 범인도 찾기 어려웠던 빈집의 증가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한 문제들은 우리가 접한 우리나라의 뉴스와 비슷한 부분이 많이 느껴지죠. 일명 헬조선이라 말하며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막막해야 합니다. 특정 분야를 집어서 우리가 겪은 문제를 이해하기 어렵고 너무나 방대하죠. 하지만 언제나 기회는 있으며 하나씩 사고를 바꿔 생각과 행동을 실천해 나간다면 슬기롭게 해나갈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